일단은 원리만 잘 아시면 면접 준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공무원 정도는 충분히 가질 수 있으니까. 일단 마지막, 우리 관계를 잠깐 얘기를 하면 장점부터 얘기하면 되거든요. 장점 뭐 있습니까? 장점 뭐 하실 겁니까? 나 이제는 이제 성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직 내에서 우리가 근무를 하실 거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고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아무거나 얘기를 할 수 있으나 일단 얘기해 보시면 나의 장점은 응, 응. 신중하고 꼼꼼하게 업무 처리를 한다. 업무 처리니까 나는 신중하다, 꼼꼼하다 이거죠. 장점을 엄청나게 대단한 걸 얘기한다고 와, 이 사람 합격시켜야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렇진 않아요. 내가 면접을 준비할 때 이걸 왜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 스스로의 장점은 뭐 많겠지. 근데 내가 해야 할 업무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 업무적으로, 관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1순위는 신중함.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표현할 거는 저는 신중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면 되죠. 그러면 이런 신중함이 우리 조직에 내가 갔을 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얘기해 보세요. 신중한 게 괜찮을까요? 우리 간호직 공무원으로 신중한 게 왜 필요합니까? 이런 형태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떤 시너지가 나냐. 나랑 조직이 만났을 때, 또 직무가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는가? 요걸 얘기하기 위한 부분이 장점이에요.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를 계속 설명하는 거거든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아까 얘기했던 워딩 자체는 많이 얘기를 하긴 하니까 그래도 한번 다른 거를 떠올릴 수는 있으나 어찌됐든 한번 표현하는 거. 오늘은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표현해 보십시오. 꼼꼼하다, 뭐 신중하다 다 비슷해요. 근데 이게 왜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한다. 표현 방식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신중합니다. 많은 환자들을 적은 인력으로 항상 더 인력으로 많은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 번의 판단으로 인해서 뭐 지금 여러 인력들이 한 번에 쏠린 현상을 막기 위해서 항상 신중하고 꼼꼼한 업무 처리를 해왔기에 나는 장점이 이거다. 뭐이 정도면 대충 배경은 끝나죠. 그런데 내가 해야 할 보건소에서의 업무 또한 신중한 게 왜 필요합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만나게 될 환자, 제가 만나게 될 우리 지역 내 어르신들은 놓치지 않고 봐야 하는 요소들이 구석구석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의 신중함은 더 좋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걸 표현해요. 좋은 현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 우리 첫 번째 얘기했던 것 중에 장점 뭐 하기로 했어요? 기억나요? 저는 새로운 환경에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장점은 신중한 것도 있고 꼼꼼한 것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긍정적이기도 하고 뭐다 마찬가지로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으나 아, 내가 가장 강조할 건 이거야. 이 면접에서 전달할 건 이거야. 이렇게 강조를 한다면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한다는 점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뒤에 뭔가를 얘기하기 위한 빌드업인 거예요.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근무할 여러 가지 업무들은 갑작스러운 어떤 업무가 바뀌는 경우도 많고 한 명이 빠지는 상황도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의 이러한 적응력이 업무 습득력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기 위한 빌드업인 거예요. 그래서 뭐를 얘기하기 위한 거냐 이게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 아까 그 하셨던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장점 얘기하면 보통 뭐 얘기해요? 나는 신중합니다. 과거, 과거 제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신중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만 드는데 좀 집중하거든요, 사람들이. 나는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십시오. 과거를 얘기를 하기보다
미래를 얘기해요. 나를 뽑았을 때 그려지는 좋은 현상들을 얘기를 하셔야 저 앞에서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나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시너지입니다. 그게 뽑아야 되는 이유. 그 포인트가 이제 신중하다, 꼼꼼하다, 해줬습니다. 뭐를 나는 가장 얘기하고 싶지 생각하고 정하십시오. 그런 관점이에요. 추가로 이제 업무는 그렇게 가십시오. 장점은. 추가로 볼 거는 이제 관계를 물어볼 때는 아까 맨 처음에 신중하다고 하셨죠. 그러면 신중한 사람과만 나는 일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나처럼 다 신중해. 다 신중하네. 내가 가는 데마다 다 신중해. 그런 사람들과 늘 일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신중하지 못해서 뭐 실수도 하고 아니면 너무 꼼꼼하지 못해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과도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마인드를 표현하시면 돼요.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본 대로 답을 해보십시오. 신중하지 못한 분과 근무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묻는 패턴이에요. 얘기해 보십시오. 음, 신중하지 못하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부정적인 사람과 근무를 하면 어떡할 겁니까? 다 이런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나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족한 부분을 누가? 내가 채울 거고 그분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내가 가지 못한 부분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내가 이 면접에서는 뭐 실제도 우리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맞다는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도 이게 미래를 물어볼 수도 있고 과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동료가 자꾸만 실수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 리셋하고 이렇게 상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일단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음, 모든 시너지 효과가 나기 위해서 서로 배울 수 있고 서로 부족한 점을 채우는 게 팀 아니냐 이런 논리로 가셔야 돼요. 알겠죠? 면접에서는 그렇게 해야 답이 됩니다. 알겠죠? 과거도 물어볼 수 있어요. 신중하지 못한 사람과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도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전달 포인트는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미래도 그럴 거예요. 팀 중심이에요.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면접관에 따라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을 거예요. 계속 실수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그때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면 나도 그럼에도 불구해요.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하나라도 뭘 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배려, 희생, 책임 이런 점들을 팀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겠다. 되겠잖아요. 이거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한번 좀 제껴보겠습니다. 이런 거보다. 근데 정말 조직에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면 그때는 동료와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 단독으로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런 기준이에요.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류가 장점이다. 관계는. 요 부분을 좀 다시 또 리셋하고 물어보는 많은 패턴. 같이 일하기 힘든 유형의 동료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거에 다. 같은 거거든요. 이제 지금까지 들은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얘기하기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기에 실수를 한다는 점은 최대한 팀 차원에서 보완을 해서 그런 점들을 줄여나가며 오히려 더 돈독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긍정적이에요. 이런 거예요. 강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변하는 패턴은 답, 사고, 재강조 이런 형태로 얘기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같이 일하기 힘든 유형은 A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점들은 이런 조직에 피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어떻게 보면 팀 조직 차원에서는 이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더 나는 고려하여 조직의 시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라도 더 하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이러면 돼요. 이런 패턴입니다. 근데 꼭 그게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을 무조건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해. 그게 이제 가치관. 부정적인 사람이랑 근무해 본 적 있죠? 어때요? 아, 되게 심하죠? 우리 현상 보면 되게 힘들잖아요. 솔직히. 면접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요소로 얘기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연습용으로 해보십시오. 다치라는 사람이 부정적으로만 계속 뭔가 나에게 푸시를 합니다. 아, 될까? 아, 될까? 뭐 할로 해? 아, 가난한 게 낫지 않아? 아, 이런 형태. 심한 뭐 욕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과 근무한다면 대처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은 위험 요소를 많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찾아나가면서 더 긍정적으로 좀 그분의 사고가 바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했는데 그분의 사고는 어차피 사람이 변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성인이 된 사람이 막 바뀝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긍정적으로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면접에서는 그런 사람과도 일을 할 수가 있고 좋은 점들만을 캐치를 하여 조직에는 이로운 점을 만들겠다. 조직은 당연히 우리 민원이나 우리 고객이겠죠. 환자도 있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니까 놓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그런 기준에서 수용하고 좋은 점들만 캐치하여 더 나은 걸 만들겠다고 하면 돼요. 알겠죠? 어차피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아까 잘 표현했거든요.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나는 좀 어때요? 긍정적이에요? 나도 좀 약간 좀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더 이해 잘할 수 있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 팀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다 긍정이면 어떡하냐.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좋다고. 그래서 부정적인 관점은 긍정히 바라보지 못하는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다른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아니냐. 우리는 어울려야 된다. 아, 가치관이 다르다. 이런 개념. 이렇게 얘기하면은 관계도 끝나요. 그런 생각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부정은 긍정으로 쳐내면 돼요. 부정적으로 나오는 대표적인 요소가 상사죠. 상사가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계속한다. 상사가 나에게만 일을 준다. 어떡할 겁니까? 동료는 놀고 있는데 나에게만 일을 줍니다. 앞뒤 다 잘라먹고 물어보죠.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주어진 일은 하되 너무 뭔가 부풀이 될까 상사에게 살짝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해낸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좋아요. 상사의 어떤 무리한 요구나 상사 이런 점들은 우리 부당 지시도 똑같아요. 하지 말아야 될 지시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지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그들에게 어떤 사항을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조직이. 우리 조직은 항상 신뢰를 받아야 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국민들에게 어떤 감정을 줄 수 있는 건 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신뢰에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 신뢰의 반대말은 불신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뭘까요? 대표적으로 불법이네요. 또 그것도 비윤리네요. 그렇죠?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불법과 비윤리. 똑같거든요. 그리고 그 외적인 모든 지시는 달라요. 딱 봐도 무리한 요구를 한대. 아니면 또 나에게만 일을 준대. 상당히 화가 나지. 부정적이죠, 당신? 맞습니다. 부정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그러면 돼요. 틀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나에게만 일을 준다는 건 상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으니까 그럴까요? 현실은 나를 호구로 봤나? 이럴 수 있으나 면접이니까 그만큼 나를 신뢰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조직에 또 국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개인의 어떤 중요도보다도 더 나서서 그 업무를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될 수 있는 효율을 찾아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동료와 함께도 고민할 수 있는 걸 해보겠다. 이런 답변이 좋아해요. 저 앞에 있는 면접관이 몇 살일 것 같습니까? 아니, 앞에 있는 면접관. 앞으로 만나게 될 면접관들. 그 정도의 마인드로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안 되는 방법을 찾지 말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든 팀 플레이를 하겠다, 시너지를 내겠다. 다 똑같죠? 전달 포인트.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부정은 긍정으로. 알겠죠? 아주 묻는 질문이 부당 지시, 개인 지시, 아니면 이런 위법, 불법 이런 거 많이 묻거든요. 정말 불법이면은 빨리 옳은 판단을 하기 위한 근거를 찾고 최대한 안 하셔야 돼요. 불법이어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불법이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고 찾아보고 해결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지 않는다고 하면 돼요. 그냥 거기까지 얘기하고 더 얘기 안 해도 돼요. 불법이나 비윤리, 판단의 기준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으므로 흠에 따라 우리 조직에게,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된다라는 판단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내가 좀 안 좋네, 하기 싫 이런 것과 국민에겐 정말 필요한 게 생기는데 그런 두 가지의 가치관이 충돌하면 난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면접에서는 얘기하시라 이거죠. 만약에 퇴근 전, 5분 전에 업무를 막 주는 상사가 있다고 해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있지만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요소가 있다고 하면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 이런 답이 면접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은 현실은 하긴 하지만 현실은 내가 피해가 보는 상황은 뭔가 딱 보고 너무 이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면은 안 해도 돼요. 알겠죠? 너무 일을 잘하게 되면 나만 일하는 것을 볼 거예요, 아마. 많은 공무원들 보고 있지만 그렇게 됩니다. 알겠죠? 현실은 그렇다. 근데 면접을 일단 내가 합격하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직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게 전달 포인트. 조직의 보탬이 되면 개인적인 부당함이라 하더라도 행사가 더 좋은 거예요. 불법이나 비윤리가 아니면 그렇게 되면 상사의 시선으로 본다. 최대한 우리 조직, 국가, 국민 기준으로 최대한 생각하겠다. 그런 게 이제 국가관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단점이 있습니다. 끝에 단점 뭡니까? 음. 평소에도 긴장을 많이 합니까? 평소에도 평소에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께서는 간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단점이 전 아니라고 볼 겁니다. 분명히 아닐 겁니다. 어떻게 평소에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안전 또 아니면 사고 아니면 이런 그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인적성 검사에서 뭔가 부적합이 나오지 않는 한 저는 패스. 다음 거. 그리고 당연히 가끔은 긴장을 합니다. 그게 단점입니까? 그게 모습이에요. 알겠죠? 또 다른 거. 하나 더 있으면 뭐 있습니까? 단점 생각할 때 장점이 좀 지나친 거 생각해도 괜찮아요. 어때요? 실제로. 그래요? 지나치게 꼼꼼하면 완벽주의거든요. 근데 전 아닐 것 같은데. 아니죠.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응? 뭐 있어요, 뭐. 그리고 단점은 어떤 거를 얘기하더라도 대부분 다 적절하게 방어할 거. 장점 같은 단점을 대부분 갖고 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막 엄청난 거를 그렇게 가져하고 뭐 어떤 걸 해야 되고 그런 부담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비슷한 걸 가도 돼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저는 계속 걱정이 많습니다. 거절을 못 합니다.
너무 꼼꼼하다 보니 의사결정이 느립니다. 이건 무난한 거를 하는 대표적인 탑3입니다. 원래 제일 많이 얘기하는 탑3 무난하거든요. 근데 이게 면접 초반에 물어보지 않는 한 대부분 면접 초반에 나의 이미지, 나의 호감도가 이미 결정이 된 상태에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안 좋게 본다. 이건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솔직하게 그거 말고 없습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그거를 떠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단점 뭡니까? 편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실제로도 걱정이 많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응?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나의 단점. 덜렁댄다, 패스. 굳이 그들에게 먼저 나의 안 좋은 패를 보여주지는 마십시오. 뭔가 실수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패스. 굳이 시간도 짧은데 굳이 패스. 친구들이 부르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내 스스로의 단점. 없다. 그러면 성격상에 나는 좀 느립니다. 나는 좀 빠릅니다. 말이 빠릅니다.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느릿합니다. 뭐 다 해도 됩니다. 지나친 원칙주의? 뭐 이런 거 갈까요? 아, 실제 그렇습니까? 아, 나의 모습을 얘기하십시오. 괜찮아요. 아, 그래요? 생각은 해보시되 어떤 걸 표현해도 괜찮다. 뭔가 조직에 피해를 줄 것 같은 그런 거 아니면 뭐든 얘기해도 괜찮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A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시너지, 단점은 리스크. 조직에 미칠 리스크를 알고 있다를 얘기하면 됩니다. 내 단점이 내가 하게 될 업무에서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방어합니다. 하면 되거든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접근하면 충분히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면접관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뭐 극복했는지 안 극복했는지 이런 게 궁금할까요? 안 그래. 오면은, 알, 어울릴까? 민원 만나면 괜찮을까? 그리고 오래 근무할까? 제일 중요하겠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저는 조직에 피해를 끼치지 않을 거예요. 저의 이러한 단점으로. 요걸 얘기하기 위함입니다. 지나친 원칙주의가 저는 어찌 보면 섭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에 단점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걸 뭐 고쳐야 합니까? 단점도 저는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어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조직에서는 나 혼자만 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만나게 될 동료가 있고 같이 또 만나게 될 민원인도 있겠죠. 그 둘이 만났을 때 어떤 안 좋은 게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유도리가 없다. 융통성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공무원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느냐. 그러니까 뭐 넌 이거밖에 안 되지. 막 이런 안 좋은 포근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얘기해도 되고 어떤 걸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조직에 일어나는 이런 부정적인 현상이 있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나친 원칙주의, 다소 답답하다, 융통성 좀 가져라, 뭐 등등 여러 얘기를 들을 수 있으나 그래서 저는 지금은 경험을 물어본 게 아니죠. 아주 좋은 포인트. 굳이 과거에 있는 경험을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지점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경험에 너무 얽매여 있어요. 지금은 대화예요, 대화. 제가 예전에 뭐 했는데요. 예전에 뭐 했는데요. 이런 거보다 그냥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생각. 음. 맞다고 보는 거는 아직 그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미 그렇게 나의 단점을 알고 있고, 고쳐나가고 있고, 조직을 위해서요. 개인적인 걸 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은 흐름이에요. 이미 다소 지나친 원칙주의가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점이 단점으로도 생각될 수도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이런 나로 인해서 조직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고 공무원 조직이 왜 이렇게 안 좋냐 비하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에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필요하죠. 그 별도의 이런 융통성이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에 의존하면 돼요. 데이터. 아까 얘기했던 관찰력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꼼꼼합니다. 이런 거 맞죠? 꼼꼼하게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데이터를 본다고 하면 예측할 수도 있고. 그래서 꼭 규칙화의 효율. 요거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더 효율적인 방안을 데이터를 기준으로 최대한 더 하려고 한다. 조직의 피해를 만들지 않으려는 시도를 한다가 포인트. 그게 포인트예요. 이건 바꿔도 돼요.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다소 저는 업무 처리가 꼼꼼하다 보니 느립니다. 많이 얘기하거든요. 느리다는 점이 우리 민원인은 보통 느려도 이해해 줍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같이 일하는데 느리면 좋아합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들을 극복하고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매뉴얼까지 가게 되면 너무 많아지니까 나로 인해서 입을 피해를 인지하고 있다. 타인의 피해, 조직의 피해. 요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너무 꼼꼼하다. 그리고 너무 생각이 많다. 이런 거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면 돼. 너무 답답한데? 그럴 수 있죠. 근데 꼼꼼함과 신중함은 필요해. 그런 기준에는 서로 간에 데드라인을 정하면 돼요. 언제까지 생각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협의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언제까지 이거를 해야 하면 제가 언제까지는 최대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그때까지는 기다리겠지. 근데 제가 좀 고민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주는 건지 그렇죠.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런 대인관계, 업무의 관계, 그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데드라인 이렇게 이용해도 됩니다. 그런 포인트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 이게 포인트예요. 상대방에게, 우리 조직에게, 민원인에게 저는 다소 답답해 보일 수 있다는 이런 단점이 있는데 타인에게는 그래서 항상 어떤 규정 하에 원칙을 지켜 데드라인을 지켜 융통성이 없다는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한다든지 뭐 등등등 지금부터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다. 나라는 사람은 그렇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기준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뭐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무조건 뭐 이게 고쳐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직에 갔을 때 아, 이 사람 괜찮을까? 면접관은 그렇게 생각한다. 괜찮을까? 면접관은 오래 근무하면 당연히 좋겠죠. 요즘 면직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아, 괜찮을까? 오래 근무할까? 같이 어울릴까? 이런 걸 고민하는 관점에서 장점, 단점을 고민하고 표현하시면 돼요. 포인트, 오래 일할 겁니까? 하긴 할 거죠. 그러면 일단 나는 이 조직에 적합합니다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알겠죠? 그런 기준으로 얘기하면 된다. 그럼 됩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 관계도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끝납니다. 이게 장단점. 그리고 조직에서 미칠 영향, 관계, 지라는 사람이 나와 다르니까 이걸 얘기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꼭 그런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표현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정리를 한번 텍스트로 해보시는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런 기준으로 나의 장단점 요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여기 정리한 다음에 이제 실전 표현하기. 제일 중요한 부분. 그런 점도 있고요. 아까 잠깐 제가 안 물어봤던 것도 하나 있는데 가장 내 개인적인 인생에서 성공은 뭡니까? 가장 큰 성과. 음, 많이 물어보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근데 개인적이라고 먼저 말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조직 내에서의 모습을 얘기해 주세요. 힘든 경험 있습니까? 해도 업무가 풀리지 않아. 이런 거지. 아, 저희 강아지가 당시에 죽었어요. 이런 얘기하면은 안 된다. 알겠습니다. 뭡니까? 가장 큰 내가 이룬 인생에서의 성과는 그건 뭐라도 얘기해서 상관없어요. 근데 항상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이유. 그렇게 해도 되고요. 제가 간호사로서 합격을 했던 당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 그, 튜닝 포인트 있어요? 그 시점도 좋고,
시점 아까 얘기했던 그 아르바이트 3개월 동안 했던 거 있죠. 그것도 얘기도 돼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그 터닝 포인트 얘기도 되요 개인적으로는. 업무적으로도 상당히 도움되지만 개인적으로도 내가 보지 못했던 영역이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였다. 이게 할 수 있겠죠. 권한점이다. 그래서 나는 지역사회에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 그럼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는 자격증, 아니면 뭐 또 이상한 거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실패가 없다면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죠? 인생에서의 실패는 아니다. 어려운 과정을 계속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성장한다. 이렇게 성장 가능성을 얘기하면 돼요. 괜찮아요, 그런 거는. 근데 조직에서의 실패는 있어야 되겠죠. 함께 일하는 거에 실패, 목표를 정했는데 실패를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얘기할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건 있어요. 협력이 일단 목표거든요. 있습니까? 환자의 질을 나름대로 개선을 하고자 나름대로 높은 목표를 세웠으나 나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극복을 하여 더 나은 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니까 실패라고 하는 거는 목표를 높게 잡은 걸 얘기하십시오. 목표를. 그런 기준으로 오늘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겁니다. 주요 키워드 기준으로. 무리한 목표를 세우면 실패를 하게 되어 있다. 제가 근무하는 한 달 동안 한 명의 환자의 한 명에게도 컴플레인을 받지 않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됩니까? 안 돼. 네, 그런 느낌이에요. 무리한 목표를 세우는 거죠. 무조건. 그리고 성공 사례는 QI 1등 이것도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주도적으로 했던 나의 행동이 있어야 돼요. 주도적이라는 행동은 항상 그 포인트에 관찰을 두십시오. 분석을 두십시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분석을 하여 이런 부분을 항상 제시하십시오. 알겠죠? 그런 기준이니까 얘기를 잘 하시면 됩니다. 휴가, 질문, 면접에서 있어서의 질문. 요 세 가지 부분을 다 고려를 하면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쭉 한 거. 첫 시간, 두 번째 경험 파트, 세 번째 이제 검기. 그래서 일, 사람 이렇게 식으로 한 건데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어요? 면접에 마지막 할 말 꼭 해야 하나요? 뭐 좋습니다. 그냥 초심, 지금의 나의 감정. 그게 답이 있어가지고 외우는 게 아니다. 공무원을 하고자 했던 나의 이런 마음가짐 변치 않겠습니다. 이런 뻥을 쳐야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겁니다. 긴장된 상태에서 제 얘기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멘트들 하시면 되는 거지.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네, 공무원은 다 항상 다대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할 말은 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 조절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다른 사람 기다리네? 아, 빨리 가십시오. 조금 준비하네? 해보십시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뭐, 다 시키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 정도. 알죠? 개인적인 실패나 개인적인 터닝 포인트나 아니면은 좀 개인적으로 힘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은 그 이상한 거 얘기하지 마시고 진로 얘기하세요. 알겠죠? 지금 진로를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런 지점대의 나의 상황을 얘기하십시오. 알겠죠? 전에 나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무수한 고민을 했던 당시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과연 어떤 거를 할까? 앞으로 나의 10년 후는 이거 고민 많잖아요. 그거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공직으로 오게 된 나의 경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죠? 그거 왜 질문? 나중에 그 질문들 생기면 저한테 톡하세요. 알겠죠? 뭐, 이 경험 어떻게 얘기해요? 이런 것들. 뭐 원칙을 어긴 경험 있는 거 물어보는 거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있거든요. 일단 기본부터 잘 하시고 서브 같은 경우는 대처하는 거는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합시다. 일단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지금 기준에 당연한 거예요. 사조서의 주제를 일단 잘 담아내시는 게 중요하고 항상 나의 활용 가치, 전문성 및 응용력 이게 제일 전부다. 그리고 적극적, 창의적, 발전 가능성 이게 작년에까지 나왔던 요 평가 요소니까 이거는 면접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창의는 또 들어갔고요. 모든 면접의 기본은 본인의 강점이 뭐지? 어떻게 우리 조직에 와서 활용할 수 있지? 이런 걸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표현하게 되면 호감도가 생긴다. 내가 묻고 싶은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리고 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팀워크. 그리고 각각의 개인 관계 상에서의 안 좋은 점, 이탈 가능성 이런 게 없구나. 합격 됩니다. 이탈 가능성 아니면 조직의 부정적인 리스크를 좀 가지고 있다든지 부정적이야. 고집스러워. 싸울 것 같아 민원인이랑. 욱하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보통 갑자기 미흡이 나옵니다. 실제로 나옵니다. 이건. 그렇죠. 민원인이랑 싸울 것 같다는 사람은 뽑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런 거 말고 또 어떤 거 있어요? 해야 할 게 많을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쭉 정리를 하시고 제가 그 영상이랑 음성 다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빨리 보시고 요약한 다음에 이거 내가 할 거야. 꼭 내가 말해야 돼. 이 면접에서. 픽스하시고 말하기 연습을 실제로 하십시오. 암기해서 외우는 스타일입니까? 암기해서 막 면접을 보는 스타일입니까? 어때요, 개인적으로? 임기응변 가능합니까? 그러면 무엇을 나는 이걸 얘기를 꼭 해야겠다라고 딱 박아두시고 표현하면 돼요. 다만 자기소개 지원 동기 정도는 인트로니까 암기를 해야죠. 우리 사회를 볼 때도 우리 오늘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보고 내가 멘트는 이런 거 해야지. 이런 거 암기는 하잖아요. 그 뒤는 다 이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자기소개 지원 동기 정도는 필수하시면 되니까 생각해 보시고 자기소개 지원 동기는 먼저 저한테 한번 줘보십시오. 괜찮은지 한번 보고 그 뒤에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알겠죠? 요 기준으로 쭉 정리를 해보십시오. 음.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한번 생각을 많이 하면서 머리가 다소 아플 수 있어요. 안 해봤던 걸 하니까. 근데 이게 정리가 되면은 그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면접 일 나오면 알려주시고 그래도 이렇게 보고 싶어요? 빨리 보고 싶어요. 그렇죠? 빨리 보고 싶죠. 아주 좋은 마인드. 빨리 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면접 그 발표 전까지 빨리 이런 거 얘기했구나 정리한 다음에 이제 축적한 다음에 스터디 안 해도 됩니다. 혼자 가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물어봐서 집에서. 그래요? 한 분이 있어요.